네, 챕터 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에 나올 만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챕터 5는 뭐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뭐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도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내용이라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제목을 보시면 Material Bal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질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뭐 몰수 보존의 법칙 이런 거를 다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무슨 반응이 일어나든 공정의 흐름이 있든 뭐 하든 간에 모든 질량은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 있던 질량의 양하고 중간에 있던 질량, 뭐 최종 질량 다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Conservation of Total Mass, 총 질량은 항상 보존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말 그대로 챕터 1에서 다뤘던 이 폐기물 산 HCl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강염기인 NaOH를 가해서 둘을 서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중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수에다 버리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변수들, 우리 주로 많이 다루는 뭐 매스랄지, 몰수랄지, 플로우 레이트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매스 플로우 레이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런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중화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NaOH를 얼마만큼 가해줘야지만 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이 폐기물 HCl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거냐? 얼마만큼 가해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매스 밸런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이 돼야 하니까 아주 일반적인 질량 보존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응기라고 생각해보죠. 그 반응기에 들어오는 어떤 질량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들어오는 질량. 그거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반응기에서 나가는 거하고 혹시 반응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반응기 내에 그냥 축적되는 어큐뮬레이트 되는 거하고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 질량 총합이.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양만 같은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 이 반응기 자체는 지속적으로 반응물이 들어오고 생성물이 나가고 지속적으로 유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우 레이트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질량에 있어서 보존이 된다면 플로우 레이트에 있어서도 다시 말해서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있어서도 그게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챕터 4에서 다룰 때 매스를 M이라고 하고 다른 예를 들면 질량이 밀도 곱하기 부피다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매스 플로우 레이트 M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하고 밀도 곱하기 부피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와 같았었죠. 그러니까 질량이 같으면 매스 플로우 레이트도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유체의 흐름이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플로우 레이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플로우 레이트?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비교했을 때도 이러한 매터리얼 밸런스, 그러니까 매스가 질량이 보존된다는 그런 식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레이트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플로우 레이트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축적되는 거를 따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한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런 축적이 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이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없다고 가정하면 이거랑 서로 같아야 된다.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 반응기가 있는데 1, 2, 3번을 통해서 들어오고 4, 5, 6번을 통해서 나간다면
걔네들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하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 끝. 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이게 흐름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이 점만 다 없애면 똑같겠죠. 점이 다 없애면 M1, M2, M3를 더한 거하고 M4, M5, M6를 더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서로 같다. 이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렛, 이건 나가는 것, 아웃렛. 끝. 끝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다만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챕터 4에서 배운 만약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게 서로 다른 뭔가 단위로 나와 있다면 귀찮겠죠. 그렇죠. 우리가 밸런스를 세워야 되는 이 식을 매스 밸런스 식을 세우는 거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대해서만 변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M2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로 나와 있네요. 근데 M1은 안 나와 있죠. 근데 V1 점하고 로우 1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두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M1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트 of 1, 컴파운드 1. 3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아웃. 아웃은 지금 V 아웃만 나와 있네요. 매스 밸런스에 아웃이 안 나와 있고. 그럼 이것도 구해야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챕터 4를 우리가 배운 이유가 그 식 기억나시죠? 챕터 이퀘이션 4.6a.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단위가 서로 다른 어떤 놈들이 나왔을 경우에 꼭 계산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물론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 식을 다 알 필요도 없고 그 첫 번째 식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첫 번째 식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1도 곱하기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다. 이것만 알면 사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식들은 예를 들면은 이게 아니라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나와 있다든지 뭔가 컨센트레이션이 나와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그 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처리얼 밸런스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하려면은 먼저 그림을 그려라. 시스템을 그리고 들어오는 놈, 나가는 놈 도대체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가는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양들을 다 변수로 표시한 다음에 숫자를 써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라. 다. 뭐가 알려져 있고 뭐가 안 알려져 있는지 물음표. 이렇게 다 써라.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매스 밸런스식은 매스에 대한 거죠. 매스 플로우 레이트. 질량만 보존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 밸런스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우리 변수를 찾아내라.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여기 4번에 Select a basis if needed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혹시라도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정보가 아예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어떤 숫자 하나를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이다.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100이다. 나가는 거가 뭐 몇 대 몇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걸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는 게 100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는 그게 두 개를 이렇게 딱 아웃렛으로 나가는데 뭐 6대 3 나간다더라. 그러면 그게 100이 60대 40으로 나가는 거겠죠. 뭐 그런 이제 가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모르는 변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냥 푸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을 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오케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멀티플 스피시스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탈 밸런스를 세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식이 많아졌죠. 왜냐면은 우리가 총 질량, 토탈 매스는 항상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그 얘기는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물질은 없어지고 어떤 물질은 생겨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물질 A라는 것에 대해서는 토탈 매스 밸런스가 성립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생성되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 A라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A가 생성되는 쪽을 생각해 보죠. 뭐가 있을까? A가 어떤 시스템 반응기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A가 생겨나는 게 있겠죠. 그 두 가지를 합쳐야지만 A가 총 반응기 내에서 늘어나는 그런 양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A가 없어지는 쪽 생각해 보죠. A가 시스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걸 통해서 소모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그냥 그 반응 내에 쌓여있는 점점점 쌓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쪽은 생성되는 쪽, 이쪽은 없어지는 쪽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매스 밸런스를 세웠을 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테이지 스테이트를 가정하면 어큐뮬레이션은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 무시하면 요 엔터링과 포밍, 리빙과 컨슈밍이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매스 밸런스,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A라는 물질이 시스템 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는 생성되는 속도를 말합니다. R은 rate의 어떤 준말이고요. A가 이 시스템 내에서 생성되는 속도. 물론 요 R은 요 mass flow rate과 같은 단위를 가져야겠죠. 예를 들면 뭐 킬로그램 per second 이런 식으로 같은 단위를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out은 A가 시스템을 나가는 그런 속도. 요거는 R consumption이죠. 소모되는 속도. 마찬가지로 요 R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위, mass flow rate과 같은 단위를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시면 이런 식인 거죠. 내추럴 가스가 들어가고요. 공기가 들어가서 버너에서 태워서 내추럴 가스가 타니까 어느 정도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소모되는 어떤 컨섬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뭐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탈 밸런스를 세워주면 되는데요. 몇 가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Material Balance with Formation과 Consumption. Formation이나 Consumption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인데 Chemical Reaction Stoichiometry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Formation이나 Consumption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간단한 경우겠죠. 안 일어나는 경우. 세 번째는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이 주어져 있는 경우. 화학 반응 시기, 예를 들면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매트리얼 밸런스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느냐, 좀 다르게 세우면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메이션이나 컨섬션이 있는데 어떤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냥 앞에서 봤던 일반식을 그냥 쓰면 됩니다. 일반식을 그냥 써서 그냥 매스 밸런스 식을 써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제 5.5가 나와 있는데요. 5.5를 한번 뭐 수업 시간에 정식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봤던 고식 일반식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일반식을 써가지고 그냥 쓰면 그냥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거는 두 번째 경우, 포메이션이나 컨섬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좀 더 간단하죠. 이거 예를 드는 게 이제 분리정제. 뭔가 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주는, 분류하는 과정이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건 뭐 컨섬션은 없으니까 그 컨섬션 부분 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나눠지고 그거만 그냥 단순히 매스 밸런스식만 그냥 세우면 끝납니다. 더 간단한 경우죠. 첫 번째 경우보다 더 간단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벤젠하고 톨루엔이 섞여 있는 거를 그냥 나누는 뭐 그런 과정이 되는데, 뭐 어떻게 나눠지면 당연히 뭐 둘이 합치면 원래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 아주 간단한 경우고요. 세 번째가 좀 다른 경우인데요.
여기는 리액션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주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반응식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반응식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반응물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몇 대 몇의 생성물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몇 대 몇은 반응식에 나와 있는 몇 대 몇은 뭘 나타내냐면 몰비죠. 질량 비가 아니라 그 반응물들, 그 생성물들이 몇 대 몇 몰의 비로, 몰수, 몰의 비로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몰 밸런스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소리죠. 질량, 매스 밸런스뿐만 아니라 질량 보존뿐만 아니라 반응물들이 몇 대 몇의 몰수로 반응을 해서 생성물 몇 대 몇이 어떤 몰비로 생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몰 밸런스에 대한 식도 추가로 우리가 만들어서 추가적인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몰 밸런스는 이런 식이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몰라 플로우 레이시죠. N에, 그러니까 소문자 N에 점 있는 거. A라는 물질이 몰수가 시간당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대문자 R이 아니라 소문자 R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몰수가,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여기는 소모되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러니까 요 R, 스몰 r과 요 n 점은 다 같은 단위로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몰 퍼 세컨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몰 밸런스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거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잠깐 사용하죠. 다 알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반응이 있다 라고 생각해보죠. 이런 반응,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하고 D가 생기는데 걔네들이 반응하는 B가 3대 1이고 생성되는 B가 2대 1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A하고 B는 반응물이니까 소모가 되잖아요. 컨섬션 레이시 있는 거죠. 그렇죠? B도 마찬가지로 컨섬션이 됩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반응물이니까. 그럼 A하고 B가 몰수로 비교했을 때 소모되는 그 비율이 3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생성물 마찬가지로 생성물이니까 포메이션 레이트. C가 생성되는 거 포메이션. D가 생성되는 그 레이시 몰수의 비율로 했을 때 2대 1로 생성된다 라는 우리가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정식 하나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기본 일반적인 우리가 토탈 매스 밸런스 이외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추가로 가지고 우리가 다른 정보들을 또 그 미지의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제도 풀어보시면 뭐 수업 시간 같이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메탈 밸런스 프로블럼을 풀면 되느냐? 한 물질만 있으면 토탈 매스 밸런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멀티플 스피시스를 고려해야 되고, 포메이션이나 컨섬션이 없으면 뭐 예를 들면 분리 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쉽게 하면 되고, 이게 있는 경우에도 스토이키오메트가 없으면 조금 쉽고요. 있으면 몰 밸런스까지 추가로 세워서 하면 된다.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응 중화 반응 시키는데 얘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이거였잖아요. 그 똑같이 몰 밸런스 식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워볼까요? 몰 밸런스가 아니고 매스 밸런스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HCl하고 NaOH 섞어가지고 NaCl 물로 만드는 산염기 중화 반응, 아주 간단한 반응입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이 나와 있죠.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나와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몰 밸런스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몰 밸런스를 세워볼까요? 얘는 어차피 1대1로 반응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얘 들어오는 족족 각각 반응해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몰 밸런스를 세우면 몰라 플로레이스는 우리 챕터 4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뭐랑 같냐면 농도 곱하기 볼루메트리 플로레이스하고 같습니다. 오케이? 왜 갑자기 이 식을 쓰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냐면은 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HCl의 농도가 0.013몰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우리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되니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 플로레이스로 써보면은 예를 들면 C, HCl, 볼루메트리 플로레이트, HCl 들어가는 놈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들어가면 바로 반응할 테니까 컨섬션 N이랑 같아야 됩니다. 컨섬션 HC. 그쵸? NaOH 마찬가지겠죠. 이건 HCl이고 NaOH는 요게 역시 마찬가지로 컨섬션. 뭐 교재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해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컨섬션 되는 요 비율이 1대1이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식이죠, 사실. 예제에 비하면. 같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요거는 NaOH는 뭐가 됩니까? HCl 농도 요거 다 주어져 있는 정보였죠? 나누기 NaOH 농도구나. 아주 그냥 일반 학업 수준,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이죠, 사실. 고등학교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챕터 5까지 해가지고 뭘 알아냈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중화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NaOH의 플로우 레이트, 물론 볼루메트리 플로우 레이트는 알고 있으니까 뭐 다른 매스 플로우 레이트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NaOH의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물론 이게 주어져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건 아까 주어져 있었고, 이거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이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NaOH를 얼마나 시간당 많이 집어넣어서 얘랑 반응을 시켜야 되는지, 반응을 시켜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챕터 5까지 해서. 챕터 5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낸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챕터들에서는 또 다른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5고요. 챕터 6으로 넘어가면은, 챕터 6은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스프레드시트, 엑셀 있죠? 여러분들 다 엑셀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챕터 6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엑셀 쓸 수 있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방금 전에 고식을 보시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NaOH의 농도를 알아야지 볼루메트리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HCl의 농도랑 플로우 레이트의 정보는 나와 있으니까. 농도를 NaOH 농도를 몇으로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NaOH 농도를 쭉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나열한 거는 이제 엑셀에 표시하면 쉽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나열을 하냐면은 농도에 따라서 NaOH 가격이 다르답니다. NaOH 농도가 얼마일 때 그 리터당 가격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합니다. HCl 농도는 이미 주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또 돈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최대한 싸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도가 요 이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농도일 때 가장 싸게 우리가 이 NaOH를 HCl하고 1대1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중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보자.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엑셀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여러분들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요. 그래서 뭐 농도에 대해서 하고
방금 전에 요 식이 있으니까 요 식 가지고 쫙 나열을 해가지고 해보자. 해보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뭐.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무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최소화 되는 점,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점, 최소점 찾아도 되고, 뭐 컴퓨터로 해도 되고, 엑셀로 해도 되지만 엑셀이 제일 무난하고 제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런 식입니다. NaOH의 농도, 플로우 레이트 정보가 농도가 나오면 플로우 레이트이 나오니까 가격, 리터당 가격, 시간당 가격. 왜냐면 플로우 레이트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시간당 얼마인지. 그리고 NaOH를 이제 펌핑하는 또 펌핑 코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펌핑 코스트 계산 따로 하고요. 또 시간당 얼마인지. 그래서 토탈 코스트를 계산해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손으로 일단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손으로 다시 해봤더니 어느 지점이 제일 싸구나. 여긴가요? 이구나. 제일 싸다. 여기가 요 농도일 때 NaOH가 제일 싸구나. 이걸 꼭 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계산식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식이 다 있으니까 손으로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 중에 제가 제일 작은 게 어떤 건가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엑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뭐 기본 펑션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실제해보는 겁니다. 엑셀에다가 농도, 플로우 레이트, 가격, 전체 가격, 그러니까 시간당 가격, 펌핑 코스트 다 더해가지고 총 가격이 총 비용이 제일 적게 되는 걸 찾자. 쭉 쓰라. 기본적인 정보들, 방정식 이런 거는 옆에다 써놓고 이거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농도를 다 쓰고,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트는 이 숫자들 이용하면 그냥 계산식이거든요. 계산식으로 쓰고 프라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따라서 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엑셀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토탈이 제일 작은 거를 굳이 손으로 할 필요 없이 엑셀 가지고 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려보면은 필요 없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최소화 되는 지점을 딱 찾으면은 그 농도를 우리가 NaOH 농도로 쓰면 그 농도의 NaOH를 사용해서 중화 반응을 시키면 제일 값싸게 요 중화 반응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걸 찾는 겁니다. 끝. 그래서 찾았다. 찾아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계산한 거 가지고 이제 스트림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HC의 NaOH 반응기 했을 때 1, 2, 3번 플로우로 했을 때 HC의 플로우 레이트이 6kg/h라고 주어져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플로우 레이트로 해야 매스 밸런스가 맞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물이 토털 스트림 처음에 HCl 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1,600L/h였거든요. 그 중에 HCl이 6이니까 물이 나머지 11,594가 되는 거죠. 요 정보는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이게 왜 6이냐는 이제 농도에다가 이 플로우 레이트 곱하면 됩니다. 단순히 0.014 몰이었죠. 그 몰에다가 11,600L/h를 곱해가지고 단위만 변환해주면은 6kg/h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최소가 되는 이제 NaOH 농도가 25mm몰이거든요. 여기거든요. 25mm몰에다가 NaOH의 플로우 레이트이 이제 6,496이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요거는 여기 나와 있죠. 25mm몰에서 플로우 레이트이 6,496이니까 그 두 개를 역시 마찬가지로 곱해가지고 25mm몰 곱하기 6,496 곱해가지고 단위만 변환시키면은 대략 6 정도가 나옵니다. 딱 6은 아닌데 6점 몇인데 대략 6. 그래서 6이니까 나머지 물이 이만큼이면 소리. 그러면 총 아웃렛은 또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1, 2, 3번까지. 그 이외에 다른 과정들이 또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챕터 6까지 배운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정도 되는 스트림 테이블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챕터 6이고요. 이어서 챕터 7 하겠습니다.